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북한 매체가 역대 최대 규모의 대남전단 살포를 위한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고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전단 1,200만 장을 인쇄했다고 공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범희 기자, 북한 매체 보도 내용 전해주시죠.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전단 살포 투쟁을 위한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단 1,200만 장을 인쇄했고 각 도시군 인쇄 공장에서 수백만 장을 더 인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단을 날리기 위해 풍선 3,000여 개 등 살포 수단도 준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남한의 깊은 중심, 즉 후방 지역까지 전단을 살포하기 위한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통신은 그러면서 대남전단 살포 투쟁 계획은 전 인민적, 전 사회적 분노의 분출이고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남한은 고스란히 당해야 한다. 전단과 오물을 수습하는 게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며 기분 더러운 일인지 한번 당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응징 보복의 시각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해 전단 살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주말에도 전단 살포 계획을 담화와 보도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 통일전선부가 남북 합의는 휴지장이 됐다고 주장했고, 지난 토요일에는 북한 매체들이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들어간 전단 더미 위에 담배꽁초가 버려진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의 군사행동 계획을 비준하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열렸다는 소식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북한군 동향과 우리 군 당국의 대응 등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해 2월 결렬됐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뒷이야기가 상당 부분 담겨 있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최후까지 협상을 시도하려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부분적 제재 완화 방안을 제안하는 등 막판까지 북미 정상 간 치열한 수싸움이 상세히 서술돼 있었습니다. 먼저 서지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단독 회담에 이은 확대 회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시간이 촉박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이야기를 좀 더 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1분이라도 귀중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추가적인 제안이 있는지 물어봤고, 김 위원장에게 부분적인 제재 완화도 시사했다고 볼턴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 제안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대신 영변 핵시설의 가치에 대해 길게 설명한 것으로 볼턴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ICBM을 포함할 수 있는지도 물어봤는데 옆에 있던 볼턴 자신은 핵은 물론 생화학 무기 등도 전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단계적 협상을 주장하며 체제 안전을 위한 법적 장치가 없다는 불만을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회담 도중 트럼프 대통령이 전역을 취소하고 북한에 다시 돌아가는 게 어떤지를 묻자 김 위원장은 웃으며 그럴 순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볼턴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의 감정을 영리하게 활용했다며 협상 관철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볼턴은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요구하기 좋은 순간이라면서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6조 정도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을 얻어내는 방식은 미군 철수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라고 트럼프는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볼턴은 미군 철수 위협이 한국의 경우 진짜로 실행될 가능성을 두려워했다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려고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두 번의 북미 회담과 한 번의 만남에서 결정적 순간마다 회담이 타결되지 않기를 바랬다고 털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를 내고 싶어 했지만 가까운 참모가 최고의 방해자였던 셈입니다. 이어서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럽시다 하고 하노이 정상회담이 타결됐다면 이는 미국의 재앙이다.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회담이 깨지길 바랬고 그렇게 되자 안도했습니다.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 장소를 놓고 북미가 신경전을 벌일 때는 저러다 다 망가지는 게 내 희망이라고 적었습니다. 북미 첫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것조차 바라지 않는 심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노이 회담이 불가피해지자 볼턴 전 보좌관은
절망적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북미 회담을 촉진하려는 한국 정부, 특히 문 대통령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냅니다. 종전선언이 북한이 아닌 문 대통령의 아이디어라는 의심이 들었다. 행동 대 행동이라는 북한의 주장과 함께하는 문 대통령을 북미 협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그 회담에선 비핵화 논의 말라고 촉구했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구조화해야 한다고 하자 충격을 받았고 한국의 정의용 안보실장이 한 번의 회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듣고 공포에 질렸다고도 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으로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도 하지 못한 업적을 이루고 싶었지만 가장 가까운 참모가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셈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도권과 대전의 방문 판매업소를 연결고리로 한 지역 감염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충청 지역을 넘어 남쪽으로까지 퍼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른바 N차 감염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은 기자입니다. 대전의 방문 판매업소와 관련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전국적으로 모두 47명. 지난 주말 이틀간 10명 넘게 추가됐습니다. 지난주 확진자들은 대부분 첫 감염원으로 꼽힌 방문 판매업소를 드나들었던 주민들이었습니다. 반면 갈수록 지역 감염의 폭이 커지면서 지난 이틀간 확진자들은 확진자 가족이나 지인뿐만 아니라 이들과 접촉해 2차, 3차, 4차 감염된 이른바 N차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대전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은 충청 지역을 넘어 수도권은 물론 남쪽으로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전 주민이 전북 전주의 한 식당에서 접촉한 여고생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말에는 인근 익산에서 이어 광주광역시에서도 각각 확진자가 한 명씩 나왔습니다. 대전 지역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 감염 경로 파악이 중요한데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은 방문 판매업소 사무실 등에서 발견된 암호화폐 관련 자료에 주목하는 한편 소규모 종교 모임이 열렸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는 확진자 가운데 3명이 신천지 신자로 확인됨에 따라 지역 내 신천지 시설 22곳에 대해 2주간 폐쇄를 지시했습니다. 대전시는 앞으로 일주일이 지역 감염 확산세를 꺾을 고비로 보고 고강도 방역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매일 2자릿수로 느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당국은 수도 베이징에 대한 사실상의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민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시 당국이 인근 허베이성과 연결된 도로마다 일종의 검역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베드타운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실상 봉쇄 조치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好吧，今天我们也是刚接到通知，明天就回不来了是吧？对，明天就回不来了。不行，必须要核酸检测。 중국 당국은 이미 베이징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장거리 버스 운행을 중단시켰습니다. 항공편이나 기차로 떠나려는 베이징 시민은 7일 이내에 받은 핵산 검사 결과가 있어야만 합니다. 강도 높은 조치의 배경은 신파디 농수산물 시장발 확진 환자가 매일 2자릿수로 늘어 228명까지 늘었다는 데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8명의 확진자가 나온 펩시콜라 공장을 전면 폐쇄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시는 신파디 시장 관련자들에 대한 핵산 검사를 마쳤고 이젠 택배나 음식 배달원, 버스와 택시기사 전원에 대한 핵산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新发地疫情发生后，我市迅速扩大核酸检测能力，每日可检测近100万人。 지금까지 무려 230만 명에 대한 핵산 검사를 마쳤는데 이는 베이징 시민 1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중국 당국은 베이징의 상황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유럽이 내부 국경을 다시 연 지 일주일이 됐는데요. 사람들의 이동이 늘면서 바이러스 2차 파동의 우려 또한 높습니다. 유광석 특파원이 다시 열린 독일과 폴란드 국경 도시를 취재했습니다. 오더강을 사이에 두고 폴란드와 마주한 도시 독일 프랑크푸르트 안데어 오더입니다. 차를 타고 다리를 지나 건너편 폴란드로 넘어가 봤습니다. 양국 차량들이 이전처럼 아무 제약 없이 다리를 건넙니다.
지난 석 달 동안은 출퇴근 인력과 물자 운반 차량 등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다리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로 폴란드에 만두를 사 먹으러 가는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Naja, ich bin in einem Europa geboren, wo es eigentlich keine Grenzen gibt und schon gar nicht zu Polen. Und ich wohne da und gucke halt immer nach Polen rüber aus meinem Fenster. Und es ist einfach ein merkwürdiges Gefühl zu wissen, dass hier ein Teil meiner Stadt quasi, dass ich das nicht besuchen kann. 폴란드 재래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물건값이 독일의 절반 정도여서 독일인 고객이 대부분인 까닭에 국경 폐쇄 기간 타격이 컸습니다. Naja, 95, 99%, fast 100%. Für die 3 Monate, das nur für die Bekannte verkaufe ich, dann meine für 3 Monate 100% alle weg. 통행 서류 확인이나 체온 측정 절차가 사라져 독일 식당과 호텔 등에서 일하는 폴란드 직원들의 왕래도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국경 개방과 시기를 같이해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독일 서부 도축장에서 650명, 괴팅엔과 베를린의 아파트에서 각각 100여 명 안팎이 감염됐습니다. 국경 개방으로 다시 찾은 통행의 자유. 동시에 2차 파동의 불씨를 관리하는 일이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독일과 폴란드 국경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함께 참석합니다. 회의를 앞두고 윤 총장은 한 전 총리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감찰부가 함께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합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여 만입니다. 오늘 협의회는 민생범죄 근절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유관 부처 수장들이 참석합니다. 특히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증언 강요 의혹 진정 사건을 두고 충돌 양상을 보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라 이들의 대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젯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함께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두 기관이 함께 조사하되 지휘는 대검 인권부장이 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이 사건 중요 참고인을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에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 사건은 대검 감찰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됐지만 대검 감찰부장이 이를 정면 비판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나서 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두 기관이 함께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번 조치로 검찰과 법무부 간 긴장이 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주말 사이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확대되며 코스피가 기관 팔자에 내림세입니다. 반면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사자로 닷새 연속 상승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10.07포인트 하락한 2131.25에 코스닥은 4.48포인트 오른 746.5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중국과의 낙관적 합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코로나19 재확산 지역의 오프라인 매장을 폐쇄할 것이란 소식에 대체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기관만이 매도에 나서며 소폭 내림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 중인 반면 현대건설이 한남 3구역의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되며 15% 가까이 강세고 쌍용차는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는 유상증자 진행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휴마시스가 셀트리온과의 협업 소식에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14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 쓰촨성 얀시에는 새들의 천국이 있습니다. 도심에 자리한 습지를 새관람 체험구로 지정해 조류 500여 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원앙과 황사를 포함한 수많은 새들이 도심 습지 안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야안시의 새사랑은 특별해 지난 수년간 다양한 새 보호 사업을 펼쳐왔는데요. 덕분에 많은 철새가 찾아오고 사진작가들의 필수 방문지가 되고 있습니다. 珍稀的鸟种越来越多，这里的环境越来越好。我经常都到这里来拍鸟。 중국 비단광의 주요 서식지이기도 한 이곳에는 국가 1급 보호조류 9종이 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까지 관찰된 새의 종류만도 506종으로 중국 전역에 분포하는 새 종류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생물 다양성이 잘 보존되기로 유명한 스촨성 야안은 세계 주요 철새 이동 통로가 겹치는 곳으로 1년 4계절 내내 다양한 철새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요. 생태 환경 개선과 다양한 조류 보호 활동을 통해 매일 새로운 종의 새들이 찾아와 명실상부한 새의 천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장갑을 끼고 일하는 모습을 자주 보는데요. 오히려 이 장갑 때문에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게 계산대나 음식점 등에서 장갑을 끼고 일하는 사람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는 같은 장갑을 끼고 계속 일하면 감염원과 접촉했을 경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잇따라 감염시킬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何時間もつけっぱなしにするっていう行為は感染を広げるリスクになるし、自分へも感染を広げるリスクになる。 장갑을 끼고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생각에 손 씻기나 손 소독제 사용을 소홀히 할 수 있고요. 또 장갑을 낀 채 소독하면 맨손일 때에 비해 소독 효과가 적고 장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이 있을 수도 있어 이런 방법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손을 꼼꼼히 씻고 자주 손 소독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계 각국의 박물관들은 미래 세대에게 코로나19 위기를 설명하는 관련 물품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텅 빈 거리, 장비를 착용하고 쇼핑하기 등은 코로나19 시대 현실을 보여줍니다. It's really important that for future generations they're able to look back and see what had to happen. 영국 문화재관리국은 최근 코로나19 시대의 삶을 보여주는 사진을 공모해 3,000편의 출품작이 모였는데요. 무지개 사진이 많아서 코로나19 이후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느끼게 합니다. 뉴욕 역사박물관은 지난 3월부터 손 소독제를 비롯한 코로나19 물품들을 수집 중입니다. A recurring object is face masks. They have become the most powerful visual symbol of the crisis. 우리는 1918년 세계를 휩쓴 스페인 독감을 사진 속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박물관이 모으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사진들과 물품들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어떻게 겪었는지를 후손에게 잘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멕시코시티에서는 코로나19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병원에 오지 않고 집에서 편히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이 직접 가정 방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시티의 한 주택가. 의료진이 지속적인 기침을 호소하는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과 코에서 샘플을 채취합니다. 채취가 끝난 뒤에는 집과 골목 구석구석까지 꼼꼼한 소독 작업도 잊지 않습니다. Pero en ocasiones hay muchos pacientes que son muy agradecidos. La atención pues es muy grata para los pacientes, ya que hay también gente que determina que es mejor que vayamos a su domicilio. 산체스라는 의료 프로그램은 병원에 갈 수 없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정부의 의료 프로그램인데요. 최근 코로나19 환자도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거동이 어렵거나 병원 방문을 꺼리는 환자들은 집안에서 편히 검사를 받을 수 있어 불안감이 덜하다며 대체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중동의 관광 중심지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가 다음 달 7일부터 관광객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통행 제한 등을 완화하고 일상 복귀를 시작했습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정부가 지난 3월 19일 중단했던 관광객의 입국을 다음 달 7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출발 전 나흘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유전자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음성 확인서가 없거나 도착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두바이 공항에서 검사가 실시되며 그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오면 2주간 격리되고 격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 두바이 거주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의 입국도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다만 아랍에미리트 연방의 수도인 아부다비 정부의 방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현재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 중후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도 어제부터 통행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을 대부분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용실과 헬스클럽, 영화관 등의 영업이 허용됐습니다. هو في فرحة وفي حذر يعني أنا حاسة بشعور إني أنا ريفرشت بعد قصة الشعر يعني لي 5 شهور أنا ما قص شعري فترة كثير شعر تعبان. 사우디는 휴교령과 메카 성지 순례 중단 조처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여전히 3천여 명에 이릅니다. 사우디 정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봉쇄를 완화하지만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무겁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구입니다. 드론 축구를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세상을 향한 위대한 도전에 나선 지적 발달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드론 축구단 챌린지의 얘기인데요. 이들을 노지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축구공 속으로 들어간 드론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닙니다. 한 대가 순식간에 원형 골대를 향해 돌진하자 마치 미식 축구를 하듯 상대편 드론이 온몸으로 막아냅니다. 자, 뒤로 쭉 빠지고 하프라인 나오고. 엎치락뒤치락 한참을 공방을 벌이던 순간 드디어 득점. 원형 골대가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나이스 골! 조종사는 양구군의 드론 축구단 챌린지의 선수들. 지적 발달 장애인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나이는 20대에서 30대. 이들에겐 드론 축구가 세상과 만나는 창구입니다. 청소년 지적 발달 장애인들은 학교를 다닌다든가 또는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데 이 성인 클라이언트들은 사실 이들이 나와서 있을 어떤 사회적인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론 축구 연습을 시작한 지 이제 겨우 보름. 이를 악물어보지만 아직은 마음 같지 않습니다. 자, 박살 났잖아. 그지? 이게 왜 아까 빡 소리 봤지? 수없이 연습을 하고 또 하는데도 가상 드론은 자꾸 벽을 들이박습니다. 자, 오케이. 자, 앞으로. 그 왼쪽이고 앞으로 전진. 그래도 도전을 멈출 순 없습니다. 하루하루 낮으니까 그게 눈에 보이니까 계속 하고 싶더라고요. 대회까지 나가보자는 생각으로. 드론 축구단 챌린지의 첫 번째 도전은 이달 말로 예정된 전국대회. 그리고 언젠간 모두가 드론 조종 전문가가 돼 함께 세상 속으로 날아드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새로 나온 책 소개해드립니다. 김훈 작가가 신화적 상상력으로 써내려간 새 장편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실크로드 편도 독자들을 찾아옵니다. 김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산문집이 아닌 장편 소설로는 오랜만에 독자들과 만나는 김훈 작가. 지난 겨울 뜻하지 않은 병고를 겪으며 어렵게 완성한 새 소설은 뜻밖에도 판타지입니다. 지금까지 독자들이 읽어온 김훈 소설과는 사뭇 다릅니다. 화가가 물감을 쓰듯이 아니면 음악가가 음을 쓰듯이 그렇게 한번 언어를 전개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역사에는 존재하지 않는 까마득한 먼 옛날. 유목민의 나라 초와 농경민의 나라 단이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을 벌입니다. 그 끝없는 반목과 충돌 속에서 꿈틀거리고 울부짖으며 태어나고 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의 운명을 그렸습니다. 인간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끝모를 적대감과 적개심의 뿌리를 찾기 위해 작가가 선택한 건 신화적 상상의 세계였습니다. 그 야만적 폭력 그리고 양폭력이 부딪혀가지고 결국 서로 무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그리려고 했죠. 실크로드 답사는 내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여행이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저자 유홍준 교수는 중국편 성권을 내놓는 소회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가를 갖지 못한 민족이 갖는 서러움이 얼만큼 큰 건가 하는 것을 절감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민족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흰강 위구르 자치구의 오아시스 도시부터 투르판과 쿠차의 풍성한 유적들, 황량한 타클라마칸 사막 건너 호탄과 카슈가르까지 고대 동서문명 교류의 젖줄이었던 실크로드의 찬란한 문명을 탐험하는 순례의 길로 독자를 안내합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어제도 더웠는데 오늘은 더 덥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확대된 가운데 한낮에 서울이 35도, 고양과 춘천이 36도, 대전이 34도, 대구가 33도, 광주가 32도로 특히 중서부 지방은 올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최근에 폭염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폭염이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인데요. 나 스스로의 건강도 잘 챙겨야겠지만 주변에 방치된 노약자들은 없는지 살펴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무덥다가 수요일인 모레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모레 새벽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모레 낮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돼 금요일까지 사흘 정도 길게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날씨입니다. 아침부터 볕이 뜨거운데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 오후가 되면 강원도와 경북을 제외한 전국의 오존 농도가 나쁨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 열기가 쌓이면서 밤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져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고요. 소나기가 내릴 때는 천둥, 번개도 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서울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했습니다. 앞으로 기온이 빠르게 올라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도는 35도 안팎으로 낮 동안에 매우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 정도로 비교적 낮게 일겠지만 오늘까지 서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마전선이 쭉 올라오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다가 토요일에 잠시 쉬어갈 텐데요. 하지만 다가오는 일요일에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전북에는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